네, 안녕하세요. 신희철입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좀 다른 나라보다 좀 늦기는 했지만은 2월 26일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일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백신이 효능이 진짜 좋나? 아니면 부작용은 없나? 어느 회사께 더 좋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관점에서 요즘에 방송이나 또 뭐 신문 같은 데도 많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학자로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임상시험을 이제 거쳤고요.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벌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그 백신들을 맞았습니다. 뭐 어느 회사 거건 간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어떤 뭐 부작용에 대한 이슈 같은 안전성에 대한 이슈는 이미 그 3상 임상시험 이후에도 충분히 검증된 것이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또 이런 말씀을 저는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효과라는 면에서도 또 어디는 90%래 어디는 뭐 70%래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어떤 기준 이상으로는 충분히 효능이 있는 거다.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이제 뭐 어느 회사 거건 빨리 맞으셔라. 주저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를 제가 이제 서두에 어떤 하나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린 건데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오늘 이제 메인 주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을 맞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장 큰 이제 걱정은 그러니까 이게 백신을 안전하다고 믿기도 하고 효능도 잘 이제 신뢰가 가기 때문에 이제 내 차례가 오면 맞았다, 맞겠다 이런 분들도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즘에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요즘에 뭐 영국발 변이가 있다고 그러고 남아공발 변이가 있다고 그러고 중화항체가 못 잡아준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이 백신은 이제 맞을 거지만 이게 변이가 자꾸 일어나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결국 종시가 안 되고 이게 또 1년, 2년, 3년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사실 들죠. 이 뉴스를 보다 보면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약간은 조금은 좀 학문적인 어려운 면역학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좀 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는 행위는 우리의 면역 반응에다가 기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백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저절로 나으면은 그때 뭐 항체나 T세포 이런 면역 반응들이 이제 한번 어떻게 보면 훈련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한 이제 바이러스가 또 뭐 몇 년 후에 또 걸렸을 때는 걔네들이 재빠르게 이제 뭔가 이제 방어작용을 해주는 것이 결국 이 면역 반응의 기본 원리거든요. 또 이제 이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백신은 인공적인 감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백신을 얘기할 때 뭐 가짜 바이러스, 가짜 감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하는 게 백신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도하고 싶은 그 면역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의과대학에서도 많이 배우는 건데요. B세포와 T세포가 우리 면역계를 이루는 양대 핵심 세포입니다. 근데 이제 B세포라는 거는요. 내가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주 특이적인 항체를 내는 B세포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기능을 하면 우리가 그걸 중화항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T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지금 최근에도 뉴스에 언론에 나오고 할 때는 중화항체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T세포는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T세포를 고려를 할수록 우리가 좀 변이에 대한 걱정은 덜 해도 된다.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B세포, 우리 B세포가 내는 항체, T세포가 이 바이러스 감염 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이제 이 백신에 의해서 유도가 되면 어떤 식으로 방어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제 주먹을 지금 바이러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모식도 그림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바이러스의 외피, 그러니까 겉껍질에 삐쭉삐쭉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돌기처럼 나와 있는 단백질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접종되고 있는 게 뭐 mRNA 백신이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다, 어쩌고 이런 복잡한 종류 얘기들은 많은데 근본적으로는요. 이 바이러스 겉껍질에 있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 이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또는 이것이 우리 몸에서 나올 수 있게 해서 결국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에 인공적으로 나오게 유도하는 게 결국 요즘에는 쓰이고 있는 백신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해 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항체가 생깁니다. 항체가 생기는데 이 항체들은 결국은 실제로 내 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껍질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가서 이렇게 항체가 붙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바이러스들이 더 이상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항체, 특히나 중화항체의 어떤 원리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더라도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침투할 때 필요한 그런 스파이크 단백질에 붙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거죠. 근데 바이러스는 아무리 내 몸 안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증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중화항체가 있으면 감염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가장 주안점은 주로 T세포가 되겠는데요. T세포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B세포가 내는 중화항체, 이런 것들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요,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몇 시간 만에 또 막 몇백 배로 막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 내 세포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세포는 바이러스의 공장이 돼 버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이제 T세포가 일을 하는 겁니다. T세포는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요. 그래서 정상세포는 안 죽이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골라서 죽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T세포가 이제 모든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 대항하는 T세포가 한 가지가 하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는 따로 있고,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는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놓게 되면은요, 항체뿐만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도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기억 세포로 남게 되는 건데요. 일단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세포가 감염이 되면 그 세포를 빨리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쓰이고 있는, 요즘 접종이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이 개발하는 사람들은 주로 중화항체를 의식하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건 왜 할 수 있냐면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제 항원으로 썼다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을 나오게 하는 어떤 mRNA라든지 DNA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사들은 주로 중화항체를 의식하고 백신을 만든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면역 반응은 T세포를 절대 안 나오게 하겠다고 해서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임상시험 결과들을 보면은 중화항체뿐만이 아니고요, T세포도 같이 나오는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우리가 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맞으면은 중화항체도 생기고요, 우리 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거가 되겠는데요. 근데 이 T세포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걸까요? 이제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바이러스의 변이를 우리가 걱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요, 항체가 붙어가지고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세포로 들어가는 걸 막게 하는,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하는 거를 막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조그만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의 변이가 일어나면 이 중화항체가 더 이상 붙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의 작용을 방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화항체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저기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기 중화항체가 나의 여기에 붙네? 난 이걸 좀 바꿔야지, 변장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중화항체로부터 금방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T세포는 좀 다릅니다. T세포는 바이러스의 여기저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요. 스파이크 단백질에서도 여기저기. 자연 감염 시에는 바이러스가 가지는 효소, 다른 단백질. 그러니까 굉장히 타겟하는 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방어작용을 하는 좀 더 우수한 면은 있지만 변이에 취약하다. 그런데 T세포는 우리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다음에 그 세포를 제거하는 이선의 방어작용을 하는 건 맞지만 얘네들은 변이에 대해서 덜 취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백신 접종이 시작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으시면서도 변이 뉴스 보시면서 걱정을 하실 텐데, 만약에 변이가 너무나 강력하게 바이러스가 중화항체로부터 도망을 가는 그런 변이가 설사 나타난다 하더라도요, 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 왜냐? 설사 중화항체가 무용지물이 된다 하더라도 T세포는 여전히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기여를 할 겁니다. 근데 이렇다면 한번 또 상상 실험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제 학자로서는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러면은 변이가 일어나서 중화항체가 완전 무용지물이 됐다. 하지만 T세포는 이제 어떤 워킹을 한다. 이럴 때는 이 백신의 효능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이건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번에 어떤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조작을 했더니
중앙체는 전혀 안 나오고 T세포만 어떤 자극을 하네?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요. 아마 이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백신을 안 맞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마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을 막지는 못하는데 그 대신에 바이러스가 내 몸에 설사 감염된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좀 제거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중증 감염으로의 아마 이행은 좀 줄어들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면역학자들의 특히나 T세포를 연구하는 면역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최근에 변이가 나오면서 외국 언론에서도 T세포를 주로 연구하는 면역학자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견해들을 많이 기사에서 많이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사실 제가 T세포를 강조했지만 저는 이제 대학에서 면역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하는 면역학자입니다만 거기에도 이제 세부 전공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하나 자백을 하면은 저는 제 전공은 항체는 아니고요. T세포입니다. 이걸 또 들으시면 저분은 T세포 연구한다고 너무 T세포만 강조하는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저의 어떤 그 편견을 배제하고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마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굉장히 좀 지루하고 짜증나고 하실 텐데 결국은 그게 뭐 항체건 T세포건 뭐에 의존을 하건 변이가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결국은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이루어야지만이 결국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가장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뭐 한국이건 전 세계건 간에요. 한번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길 바라지는 않지만 이제 변이가 너무 이제 진짜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맞는 백신에 대해서 중앙체는 아무 이제 효과가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러더라도 우리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백신을 통해서 좀 뭔가 성취해야 되는 우리의 목표를 약간 좀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체의 중심적인 백신에 대한 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이 백신을 만드는 개발사라든지 또 이러한 그 백신을 놓는 어떤 방역 당국 이런 데서 주로 중앙체를 주로 이제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목표는 이런 전파를 이제 더 이상 막아서 우리가 팬데믹을 이제 좀 벗어나자. 그러니까 뭔가 전파를 막는데 이제 이런 환자들이 발생을 덜하게 하는데 이런 데 많이 주안점을 좀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앙체가 무용지물이 됐다? 하지만 T세포는 여전히 워킹을 한다? 이런다면요. 그런 목표는 약간은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목표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환자는 아마도 발생할지도 모른다. 환자는 발생하는데 사망률이 현격하게 떨어졌다? 아주 뭐 노인들도요. 이렇다면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백신 접종 사업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기를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감기는 치명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19가 뭐 이 백신을 놓고 하다가 어떤 와중에 감기처럼 퍼지긴 잘 퍼지는데 치명률이 많이 낮아졌다? 이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더 이상 팬데믹을 종식시켰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변이가 심하게 일어나냐 아니냐, 항체를 의식하냐 아니면 T세포를 의식하냐에 따라서 백신 접종 사업의 목표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